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3.4 누실라 에필로그 스토리 리뷰입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왔을 때 중간에 약간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제 복잡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괜히 이놈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함정 카드처럼 신비한 소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되게 중간에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이제 뽕을 줬던 이제 에피소드였어요. 일단은 이제까지의 명조의 스토리는 대부분 물리적인 위기로부터 이제 뽕이 왔거든요. 정확하게는 물리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보통 막 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방랑자 나와서 검 쫙 휘두르고 누구 죽을 것 같을 때 멋있게 등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여기서 뽕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럽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굳이 비단 명조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이 위기라는 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고, 이걸 극복에 주어지는 그만큼의 보상, 그 다음에 그만큼의 이제 느낌도 되게 강렬한데, 이번에 명조는 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정치적인 위기였죠. 위기였고 여기서 어떤 논리로 이제 그걸 맞받아치냐. 여기가 되게,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상대방의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상대방의 논리가 개 억지거나 막 그러면은 되게 짜치거든요. 막 그런 논리 있어. 막 이런 논리 있단 말이야. 예전에 그 어디였냐? 이거 영화에서 봤던 논리였는데, 인류는 지구의 약간 암적인 존재니까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나의 자식들은 안전한 쉘터에서 살아야 한다. 약간 이런 논리를 펼쳤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고질라였을 거예요. 고질라 영화 몬스터버스인가? 하여튼 그거 봤던 거였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논리식으로 오면은 그냥 이게 뭐 논리 싸움이 아니라 그냥 개억지잖아. 이게 개빡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노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면서 좀 멋졌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나와서 이제 신현방 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엑소스트라이더의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엑소스트라이더를 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그 학생들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 거잖아. 엑소스트라이더를 타는 게 목적이었던 이제 적격자들의 의미 자체가 빛을 발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현방 측의 주장이 너무나 합리적인데, 여기서 나오는 맞받아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 맞받아치는 논리가 저는 약간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약간 연금술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우리가 연금술 자체가 사실 금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제 학문인데, 막상 보면은 금은 만들지 못했지만 여기서 나온 화학적인 엄청난 공헌을 했죠. 이제 그 엄청난 지식이랑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연금술이란 것 자체가. 약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거가 엑소스트라이더를 실제 타고 조종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에
진짜 저는 명조를 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뽕을 받았어요. 하면서 느껴본 적이 없던 뽕을 느꼈다. 바로 여기서 말한 게 그거였죠. 우리는 하늘바다로 간다. 하늘바다를 뚫는다. 여기 명조라는 세계관에서는 이 솔라리스라는 그 거대한 행성을 덮고 있는 이 하늘바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우주 외부와의 차단이 돼 있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밤하늘이라는 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나간다 라는 거를 이 라벨악부의 새로운 목표로 세웠을 때 진짜 이게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이거를 말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기서 느껴졌던 굉장히 좀 제 친구의 말을 빌리면 인문학적인 뽕이 있어요. 뽕이 느껴졌어요. 뭔가 엄청난 물리적인 위기, 막 미사일 쏟아지고 총탄 쏟아지고 막 검들고 설치고 이러는 거에서 이걸 극복하는 데서 오는 뽕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인류의 되게 깊은 그 뽕을 감상하는 그러니까 자극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도 지금 이제 화성 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이걸 왜 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화성을 간다는 목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뭐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인류가 가진 되게 뭔가 근원적인 이 미래를 향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욕망? 욕구? 뭐 이런 거가 느껴졌어요. 되게 그런 걸 자극하는 맛이 있었고 되게 그리고 설정도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설정이보다는 구도가 진짜 좋았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까지 그 라이로이 사람들은 지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하보다 더 깊은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이제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이 스트라이더 게이터가 이제 아래예요. 아래. 그런데 반대로 하늘바다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하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꿈꾸는 우주의 모습을 진짜 너무나도 딱 완벽하게 그려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뽕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구도적인 이런 대칭을 통해서 연출을 주는 경우가 이런 구도적인 대칭을 통해서 연출을 주는 그러니까 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되게 뭔가 한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솔라리스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있는 라하이 로이라는 이 무대 자체를 그 구도의 하나의 틀로서 만들어내니까 되게 이 느낌을 받았어요. 라이 로이를 마무리하는 에피소드로서 참 적절했다 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사실 이번 스토리에서는 루실라의 존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냥 루실라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거는 사실 라하이 로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약간 목표를 대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로이가 솔직히 우리 약간 이런 생각 했잖아요. 약간 알레프1 사라졌는데 얘들 왜 있음? 이 생각이 되잖아요. 이 차기의 목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라이로이 사람들한테는 이 지하로 가는 이제 외계에서 엑소스라이터도 사라졌고 알레프1도 사라졌는데 그럼 라이로이가 존재할 가치가 무엇인가? 엑소스트라이더도 없고 알레프1도 없는 라이로이가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진짜 저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그냥 너무나도 짧게 하늘바다 우리는 우주로 간다. 그 평생 지하만
지하에서만 살아왔던 이제 도시가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 구도에서 오는 뽕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딱 그 구도에서 오는 뽕 진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뽕을 줘가지고 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뽕맛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물론 어떤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즐기시는 분들에서는 임팩트 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직관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물리적인 위기를 많이 연출하겠어.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우리가 막 어떤 소설 아니면 만화, 영화 이런 거를 다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 많은 매체에서 물리적인 위기를 제일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다 극적으로, 그러니까 죽음 막 약간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혹은 소중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약간 이런 거를 물리적인 위기로 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게임이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색다른 시도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요 부분이 되게 좋았어. 이게 왜냐면 이게 생각한 것보다 직관성이라는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직관성 면에서는 되게 떨어지게 느껴져요. 떨어지는 되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뽕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설정을 좀 안 파먹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솔직히 뽕맛을 못 느낄 거예요. 여기에 이 솔라리스라는 세계의 설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알아야지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뽕차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조 나름의 자신감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네 우리 세계 이제 좀 알 것 같지? 이거를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솔라리스 세계를 좀 알 것 같지? 라고 이걸 말하는 거가 자체가 되게 자신감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실라의 스토리가 길진 않았죠. 그냥 정확하게 보면 루실라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저는 라이 로이 스토리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루실라의 입을 통해서 대변을 해줬고, 그 와중에 이제 캐릭터성과 그리고 그 이제 루실라가 갖고 있는 공포, 두려움, 트라우마,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마지막에 이 학생들이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심을 한 걸 보여주는 연출. 정말 되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되게 좀 와닿았고 엄청 되게 좋았던 스토리였습니다. 막 엄청나게, 예를 들어 막 소리 지를 만큼의 뽕은 아니야. 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총평.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는 하이라이트 뽕이 아니라 탄식을 내뱉게 만드는 뽕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냐면 와 이렇게 미쳤고 하는 거는 막 진짜 뭐 엑소스트라이더 막 나오고 알레프원이랑 막 싸우고 막 거대 로봇 나오고 이럴 때는 막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랬구나. 이 마지막을 통해서 그냥 하늘 바다라는 걸 통해서 앞선 복선들이 연결될 때 느껴지는 약간 좀 문학적인 쾌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줬어가지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진짜 새로운 되게 좋은 시도를 했던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도 자체도 높아. 그냥 완성도 자체도 높아.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 개인적인 아쉬움 같은 게 있었다면 중간에 이걸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루실라의 기억 공간, 저는 조금 더 친절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파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살짝 루즈하긴 했었어요. 이 부분이 살짝 플레이하면서 루즈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개인의 감상입니다. 개인의 감상이고 여기 부분을 재밌게 플레이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는 거니까 중간 부분에 조금만 더 저는 이제 좀 더 약간 직관성 있는 그 연출이나 아니면은 복선 같은 걸 좀 깔아줬어도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감상이니까 욕하지 마, 씨발. 나 욕하지 마. 나 욕하는 순간 용서 없습니다. 농담이고 이제 그냥 이 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직관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중간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개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할 거야. 전개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했다면 요 부분이 사실 딱 중간 부분, 그 루실라의 기억 공간 부분은 사실 플레이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를 그 정도를 마지막으로 하고는 사실 마지막 부분이랑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계급풍으로 흘러가는 거. 그거는 너무 재밌었었고 이제 후반에 약간 이 앞선 복선들이 쫙 이어지는 느낌. 너무 좋았고. 딱 그런 의미에서 딱 중반에만 조금 더 이제 좀 직관성 있게 해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감상으로 남기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